안녕하십니까, 이현열입니다. 네, 오늘은 부산 지역에 국감이 열렸습니다. 오늘 국감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특히 국회 국감 중에서도 시청에서 열린 오늘 행정안전위 국감이 가장 주목을 끌었습니다. 왜 주목을 끌었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행안위 국감이 부산시청에 와서 질의를 무엇을 할 것인가, 결국 단연 관심을 끈 것은 조국 사태입니다. 왜냐하면 오거돈 시장 해외 출장 중에 압수수색을 당했고, 시청 사무실이, 그리고 유재수 부시장 지금 김태우 감찰 반원의 폭로에 의해서 지금 감찰이 무마됐다, 조국 당시 민혁수석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저 오거돈 시장이 부산시립원장 노환중 의원 원장을 임명할 당시에 조국 자녀 장학금과 관련이 있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조국 장관과 연루된, 가족과 연루된 의혹들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더더구나 오거돈 시장이 이번 달 말에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안 정상회담 때문에 지금 준비하기로 바쁘다, 그래서 이번 국감을 좀 빼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같이 박원순 시장도 이제 전국체전 100주년 전국체전 행사 때문에 바쁘니까 국감을 좀 빼달라, 이렇게 같이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들고 일어났죠. 아니 무슨 소리 하느냐, 다른 지역의 지역 단체에 감사는 국감을 못하더라도 부산시는 해야 된다. 왜? 부산시가 뭐 조국 사태에 가장 직격탄을 맞았고, 지금 가장 시장 부시장이 다 지금 의혹에 지금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그냥 부산시 국감에 갔을 때는 난리가 날 듯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국감을 했습니다. 야당 의원 10분이 내려와가지고 여당 4명, 야당 6분이죠. 무소속 포함해서 내려와서 했는데 8분이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그냥 아무 내용 없이 기존의 의혹들만 확인하고 물어보는 정도의 끝이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부터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몇 분, 1시간 동안 질의하고 이제 끝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저희들 기자들도 이제 취재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쭉 보면서, 아니, 이렇게 야당이 준비가 부실하나, 그렇게 뭔가 있는 듯이 해서 지금 부산시가 완전히 무슨 조국 의혹에 둘러싸여가지고 큰 뭐가 있는 듯이 떠들어 신문에 보도도 되고 야당 의원들도 그렇게 의혹 제기를 했었는데, 막상 와서는 제기된 게 아무것도 없다, 내용이. 이 두 사람, 오거돈 시장과 유재석 부시장한테 면죄부만 주고 간 것이다, 그런 비난이라기보다는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용을 쭉 보니까 전혀 그냥 모른다,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모로쇠를 일관한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뚜렷한 반증 자료를 내서 이 오 시장이나 유재석 부시장에 대한 어떤 정언을 추궁해가는 그런 장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넘어가고 그래서 끝났습니다. 사실은 오거돈 시장에 대한 어떤 의혹은 보기 나름에 따라서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노환중 의료원장 임명 과정에서 조국 장관과 어떤 관계가 있지 않느냐. 조국 장관 딸에게 노환중 원장이 장학금을 그냥 줬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원장을 새긴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절대 아니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반론이나 다른 근거를 제시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끝난 거예요.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한에는.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뭐 미투 관련 의혹, 뭐 수억의 어떤 돈 뭉치 어떤 의혹,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서 제기가 됐었죠. 유튜브에서 제기가 되고, 뭐 그 유튜브 방송에서는 지난 10월 초 아시아 영화제 개막하는 날 부산시청 광장과 그 예술의 영화의 전당 앞에서 그 뭐 몇 시간 동안 생방송을 하다시피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오던 시장을 뭐 엄청 뭐 조졌죠. 뭐 근거가 있든 없든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오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뭐 법적 조치도 취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유재수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와대 감찰반장 김태우 감찰반원이죠. 김태우 씨가 폭로한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이제 금융위 재직 시절에 편의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금품 수수 의혹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민정실에서 묵살을 했다. 뭐 그런 의혹, 여러 가지 그런 의혹들이 감찰반장 선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위에서 윗선에서,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까지도 지칭을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압력을 넣어서 이제 그렇게 무마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고, 한때 공청회, 조국 장관 공청회 때 정인으로까지 이제 불려 나올 뻔 했었죠. 여당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이제 그걸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오늘 그런 의혹에 대해서 상당히 그 기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저게 뭐가 나올 것인가 뭐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뭐 기대 이하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의혹을 제기하고 그냥 또 모른다고 일관하고 뭐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오거돈 시장 답변에서 본 부분은, 제가 이거는 뭔가 하나 건졌다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조원진 의원이 이렇게 물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리 많은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있을 것이냐, 뭐 정확하게 워딩은 이렇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 시장에게 부정부패한 사람을 계속 부시장으로 데리고 있어야 하나?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이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이 입장을 밝혔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유 부시장이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다, 뭐 이건 조치라는 건 뭐 당연합니다. 뭐 면직 내지는 사표 수리죠. 근데 이분이 이제 위법 조치를 검찰에서나 경찰에서 나올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유재수 부시장의 어떤 거치관계를 처음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 유재수 부시장은 오늘 정언에서도 계속 자기는 뭐 부패에 연루된 바 없고 금융위 시절에도 전혀 문제 없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은 일면식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제 부인을 했고, 자기는 결백하다, 뭐 그렇게 항변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거돈 시장은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조치하겠다. 물론 선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유재수 부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거치관계를 처음으로 이제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나는 그게 좀 의미가 있다, 오늘의 국감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지만은 오거돈 시장이 유재수 부시장의 거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을 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공언한 부분에 대해서 유재수 부시장이 앉아있는 면전에서 국회의원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자체가 아마 조만간에 그 어떤 조국 사태가 진전 여부에 따라서 부산시에도 또 인사바람이 좀 불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런 대목을 앞으로 진행되면서 한번 깊이 지켜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조국 사태 때문에 부산시가 엄청나게 지금 곤혹스럽게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해결되어서 부산시가 나름대로 제자리 잡고 민생에
일임하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조국 사태가 사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고비를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 고비 넘어간다는 게 허지부적이 된다는 게 아니고 이제 검찰도 속도를 내고 상당히 좀 마무리 단계로 지금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지, 이게 잘 마무리될지 아니면 더 확산이 돼서 더 큰 사태로 갈지 날 수 없습니다만 이번 토요일 날 광화문 집회가 또 그 고비가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어쨌든 그와 상관없이 이번 국감은 정말 태산명동 서일필이다. 엄청나게 뭐 있는 듯이 야당에서 떠들고 막 의혹을 제기를 하고 했었는데 막상 국감을 열고 나니까 아무것도 볼 게 없다. 면죄부만 줬다. 하지만 오거돈 시장이 유재수 부시장의 어떤 거치관계를 처음으로 언급을 했다. 저는 여기에 방점을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진전되는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 본격적인 가을철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또 환절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신경 많이 쓰시고 곧 다른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